You can publish podcast with iblog.com. 일하시면서 네. PD 입장에서 네. 가장 힘든 점이 어떤 부분이신가요? 이거 힘든 거는 참 사실 제가 나온 오늘 제일 큰 이유였고요. 얼마나 힘드시길래? 왜냐하면 우리 게스트 분께서 이제 직원분들도 이제 출연하는 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다 듣고 계실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예. 컴퓨터 그래픽으로 친다면요. 네. 저도 이제 CG를 했었던 사람의 입장이고. 맨쓰리님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가 7,000원을 내고 트랜스포머를 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7,000원이죠. 8,000원, 7,000원, 8,000원. 네, 그 정도의 비용을 내고.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2시간 동안 즐겁게 지내다 오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하선 말씀의 네. 의미를 알아요. 네. 어떤 거는 8,000원 내고 봐도, 돈 짜증날 아까울 수도 때가 있고. 있고, 네. 어떤 거는 7, 8,000원 내고 봐도, 야, 이렇게 좋은 영화를 내가 싼값에 봤다.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트랜스포머를 예를 들자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컴퓨터 그래픽에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그런 걸 너무 쉽게 네.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너희는 CG 왜 이 정도밖에 못해? 그런 의미에서. 네. 그러면은 논리는 간단해. 그럼 돈을 많이 주십시오. 아. 저희도 잘 만들 수 있습니다. 아.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갑 입장에서. 갑 입장에서는 왜 저쪽에서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비교를 해요. 우리도 유사한 CG 했었는데 그때 여기서는 500만 원 했는데 너희는 왜 이거를 700만 원을 불러? 결과물을 보면은 거기는 500만 원이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싸잡아가지고 같은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장르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내고의 이유를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런 데서 그런 것도 좀 힘들고 또 뭐가 있냐면 내고가 아니라 디스카운트겠죠. 저희는 주말에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주말을 거진 저 같은 경우는 없다고 늘 생각해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날 밤을 새는 경우도 많고요. 집에 사모님 싫어하시겠다. 당연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래서 와이프가 이번 주말에는 쉬어? 이게 물어보는 게 멘트예요. 저희 아들은 전화해가지고 아빠 지금 전화해도 돼? 이게 첫 번째 말이고. 두 번째 말, 오늘 몇 시에 들어와요? 좀 마음 아프다. 좀 가정생활 하는 데는 조금.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은 저희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네. 일단 1번. 저희도 비주얼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이거 좀 더 다듬고 싶어요. 그래도 뭐 가족을 뒷전에 두는 경우가 있어요. 네. 좀만 더 하면 더 멋지게 나올 것 같은데. 와이프 전화 옵니다. 전화 끊어. 나 지금 바빠. 이렇게 해서 약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고, 업무 프로세스상 일주일로 치자면은, 월요일 날 미팅이 요청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월요일 날 먼저 임원이 지시를 하죠. 네. 야, 다음 달 행사 있을 때 요거 영상 만들어. 그러면은 담당자들은 화요일 날 저희를 부르죠. 네. 화요일 날 부릅니다. 그럼 미팅을 하고서 자, 수요일까지 안을 가져와. 그럼 하루 만에 뭔가를 해요. 그러면 밤을 새야 되죠, 그날은. 그렇죠. 수요일 날 제시를 합니다. 그럼 그 다음 주에 만들게 되면은 통상 목금 이럴 때 시사를 하게 돼요. 일주일도 안 돼서. 빠르면은 정말 빠르면은. 근데 신기하게도 늘 목금에 시사를 하게 돼요. 우연의 일치로. 그러면은 보고 나서 자, 요거 수정해 와. 그럼 주말에 일해야 됩니다. 내지는 임원 보고 때. 임원 보고 때 써야 되는데 임원 보고는 늘 주추회에 있어요. 그렇죠. 그때 쓰이는 영상. 그러면은 또 주말에 목요일 날 수정을 내리죠. 그러면 또 토요일 일해야 되는 케이스가 생기죠. 사실 영상의 맨 마지막 단계는 녹음실에서 끝나요. 저희는 영상은 사실 바디고요. 오디오는 영혼이라고 표현을 해요. 죽어있던 거에 성우가 멘트를 넣어주고 음악을 넣어주고 효과음을 타다닥 넣어주고 그럼 정말 숲처럼 만들어주고 그런 일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바디 작업이 다 끝나야 그 친구들이 일을 하는데 그 친구들은 일요일 저녁에 대부분 일을 하게 되죠. 막바지에. 더 하드하시다. 그분들은, 그죠? 그렇죠. 저희보다 더 힘들죠. 저희도 그 스케줄을 맞춰주고 싶은데 저희도 참 힘들어. 늘. 그 친구들은 뭐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경우도 있고. 요일에 대중이 없으시네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사모님 얘기가 너무 짠하다. 자기 이번 주 쉬어? 내지는 아빠 전화해도 돼? 통화해도 돼? 저는 맨날 이 질문 있거든요. 오늘 잡수다 녹음해? 아니 그럼 휴가도 따로 없으시겠어요? 그럼 휴가 못 정합니다 저희는.
누구랑 뭐 친구네랑 가족들이랑 같이 가는 스케줄 잡을 수가 없어요. 해외여행이 되게 힘들어요. 미리 예약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힘들고 비수기 때 뭐 연초 연말에 가는 경우도 많고 그 되게 결제 있는 삶, 그러니까 일하고 자기 사생활을 구분을 경계를 철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일 좀 안 맞겠다. 절대 못합니다. 상당히 워커홀릭 기질이 있어야 맞겠네요. 전 나는 사생활을 꼭 보호받아야겠어. 그분들 이 일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서로에게 피해예요. 그분한테도 피해고 회사도 피해고 광고주에게도 피해입니다. 그냥 생활이라고 그냥 받아들여야 생활이라고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힘든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뭐 소프트웨어를 쓰긴 하지만 정품을 써야겠죠.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프트웨어는 정품 써야죠. 무조건 정품 써야죠. 쓰고 있고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99%는 정품 쓰잖아요. 3D는 근데 그렇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뭐 혼자서 제가 프리랜서로 3D 컴퓨터 그리고 뉴스 타이틀을 만드는 게 제가 직업이에요. 그러면은 한 대만 갖고는 못해요. 왜냐면은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혼자서 연산을 해서 만들어내는 시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1초에 30장의 이미지가 후다다닥 지나가는 게 영상이에요. 한 장을 만드는데 보통 제가 아는 업체 기준으로는 20분 언더넷에서 끊자예요. 그럼 컴퓨터 한 대가 한 장을 만드는데 20분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면 3장을 만들죠. 1초를 메꾸려면 10시간이 돌아가야 돼요. 하루 종일 돌아가면 2초를 만들어내요. 뉴스 타이틀 20초짜리를 만들 거면요. 수십 일 동안 컴퓨터는 걔 혼자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뉴스 타이틀을 만드는데 뭐 우리 일상에서 말하면 어떤 영상을 얘기하는 거죠? 뉴스 타이틀이라는 거. 빠밤 하면서 뭐 뉴스 9시 뉴스에서 나오는 그거 말씀. 그런 일. 그걸 굳이 3D로 만들어야 되나요? 3D죠, 그게. 그게 3D죠. 그냥. 네. 제가 생각하는 3D는 3D 안경 써야. 보이는 그 3D. 입체랑 3D는 좀 구분을 져야 돼요. 제가 말하는 3D는 그런 비주얼적인 3D, 입체 영상 말고. 그럼 계속 3D 하시길래? 요즘 하기야 우리는 3D는 하도 이제 광고에서 그런 걸 3D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러면 그거를 뉴스 영상을 안경 쓰고 볼 리가 없잖아요. 그 타이틀을 CG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작업하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고 렌더링하는 컴퓨터가 최소한 한 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가격으로 본다면요. 3D 프로그램 하나가 한 600에서 비싸면 960만 원 정도 가거든요. 렌더링은 뭡니까? 계산하는 연산을 해내는 CPU가 연산을 그걸 해내는.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편집 프로그램에 뭐 포토샵 같은 거 세트로 깔고 하면은 하드웨어까지 해가지고 대당 한 2천만 원 나와요. 프로그램 값만. 네, 프로그램이랑 하드웨어랑 해가지고 합쳐서요? 뭐 컴퓨터 한 200만 원 잡고. 지금 정품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네, 2천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혹시 사사로 쓰면 사제로 쓰면요? 사제로 쓰면 컴퓨터 비용만 내면 되죠. 근데 이거를 실제로 3D를 어마어마한데? 영화나 정말 되게 긴 듀레이션이 긴 거를 초수가 긴 거를 한다면은 또 뭐 데이터가 크고 한다면은 2대로는 불가능하거든요. 제가 아는 집도 수십 대를 놓고 써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값만 대당 5억대네요. 500만 원만 잡아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광고주는 내지는 클라이언트는 그걸 늘 요구해요. 다음 주까지 해와. 그러면 여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 값을 포함한 견적서를 다시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광고주 뭐라 그럴까? 그럼 너희 하지 마. 우리는 불법 소프트웨어 이렇게 물론 얘기하진 않습니다. 절대 안 하죠. 시간 내에 그냥 해줄 수 있는 이런 데를 택할 거야. 그러면 불법 소프트웨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 뭐 걸리지 않나요? 걸리죠. 걸리죠. 그러니까 쓰신다는 게 아니라 쓰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거의 없겠지만. 그렇죠. 거의 없겠지만. 간혹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맨스리님은 그런 거 쓰실 분이 아니야. 절대.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CG가 많지 않기 때문에 외주를 보내니까. 근데 조금 충격적인 거는요. 일단 프로그램이 물론 정품이 비싸다는 거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정품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오는 윈도우? 엑셀이나 엑셀, 뭐 이런 것도 사실 정품 쓰면 얼마인지 아는 사람 대한민국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전 절대 불법 소프트웨어 절대 안 씁니다. 일단 컴퓨터 안 하시나 봐요. 컴퓨터 안 하시네.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제가 아는 대부분의 컴퓨터는 정품은 뭐라 그러지? 윈도우 체제? 윈도우나 뭐 그거만 정품이지 나머지 거의 다 아닌 걸로 아는데. 알약 정도?
알약 정도 정품. 몇천 원. 홈플레이어 정도? 플레이어 원래 플레이어 아닌가요? 네? 플레이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무료죠. 네. 무료니까 그 정품. 정도. 네. 정품이죠. 무료죠. 뭐 그랬는데. 좀 충격적입니다. 그 가격이 일단 충격적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사실은 정확한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렌더링 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게 좀 충격적이면서 자세히 이해는 좀 안 돼요. 그거는 픽서 홈페이지에만 가도 써 있어요. 우리도 자기네들이 한 장을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는지. 지하에 가면 다 컴퓨터죠. 근데 한 장을 만든다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편집할 때, 다른 뭐 어떤 과정이, 렌더링 하는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진 않고 컴퓨터 그래픽일 때만. 컴퓨터 그래픽일 때만. 네. 컴퓨터로 작업을 하나 해가지고 그걸 영상화, 이제, 하는, 렌더링 하는 그 작업. 네. 그럴 때만 장당 그 시간이 그렇게 걸린다. 네. 건물을 하나 짓는다면은, 이제 알겠네요. 유리 씌우고 옆에 나무 심습니다. 네. 이 작업 뭐 며칠 하죠. 그럼 컴퓨터가 카메라가 360도를 돈다면은, 뭐 1도당 한 장씩을 만들어야 된다면은 뭐 한 장에 1분이 걸린다면 그 뭐 360분이 걸리겠죠. 자, 그럼 예를 들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그 그래픽이 엄청 컴퓨터 CG가 엄청 들어간 거잖아요. 엄청나죠. CG가. 그러면 실제로 그거는 이렇게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렌더링을 한 작품이다. 그죠? 그렇죠. 그 1초를 플레이하는데 지금 예시하시는 뭐 30장. 1초를 진행하는데. 네. 그럼 그 30장이 장당 30분. 렌더링 하는데. 네. 이렇게 걸린다는 거죠. 그럼 영화 한 편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간 거네요. 풀 3D, 픽서 같은 거는 엄청나죠. 근데 이제 그거를 여러 대로 나눠가지고 네. 하면은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고. 그렇죠. 두 대를 걸면 두 배로 시간이 빨라지는 줄어드는 거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걸면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정품 소프트웨어를 다 쓰면 그만큼 그렇죠. 비용이 갑절로 계속 드는 그렇죠. 거니까 한 대 저렴한 비용으로 하려고 하면 네. 어렵다. 네. 그렇기 때문에 불법 소프트웨어를 써서 많이 컴퓨터를 놓고 단시간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불법 소프트웨어를 써서. 거의 없겠지만. 결국은 돈이네요. 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불법 소프트웨어 써서 범죄자로 지내야 되는 케이스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실 내가 필요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를 깔면은 깐 사람이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이제 설치한 사람. 뭐 나중에 트러블이 생겼을 때 네. 회사 사장이 네. 내가 이거 깔라 그랬어? 네. 라고 말을 한다면은 네. 작업자는 참 어이없어지죠. 어이없어지죠. 회사를 위해서 썼는데 그쵸. 그렇다고 또 회사를 위해서 무작정 또 불법 소프트웨어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어떤 A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어떤 가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했어요.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늘 내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사장은 이런 오더를 받아와요. 네. 그럼 이걸 처리해야 될 때 사장님 소프트웨어 사주세요. 말을 하면은 사장님은 그냥 진행해. 뭐 이렇게 말을 구두상으로 오고 간다면 네. 해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 친구는 또 이걸 해결해야 되고 네. 그럼 불법으로 쓰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런 경우가 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던 적이 있어요. 사장은 이런 사정도 모르고 나한테 무조건 소프트웨어 사주지도 않으면서 시킨다. 근데 또 약간 또 사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럼 내가 소프트웨어를 다 사주면은 모든 비주얼을 다 구현할 거냐. 또 이렇게 반박을 또 할 수는 있겠죠. 노사에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살아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불법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활동하는 커뮤니티들이나 토렌트. 그 유명한 토렌트. 네. 토렌토인가요? 토렌트요? 네. 야동 많이 보신다면서. 토렌토. P2P. P2P죠. 옛날에 당나귀 같은 거. 이렇게 얘기해줘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구하죠. 그렇군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은 본사에 체크가 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요? 네, 어디 IP에서 뭐뭐를 쓰고 있다. 근데 이제 이게 대수가 어느 정도 초과하면은 이제 연락이 하고 찾아오는데 그런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뭐 편집하는 선수를 뽑으려고 그래요. 뭐 취업 공고를 내죠. 채용 공고를 내죠. 많이들 썼던 거, 한때 많이 썼던 거. 프리미어 사용할 줄 아는 사람 뽑습니다. 프리미어. 네,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나 프리미어 리그. 내지는 포토샵 사용자 뽑습니다. 네네. 이렇게 딱 보면은 회사 연락처 있죠? 네. 그럼 소프트웨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집에 가서 포토샵 쓰는구나.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당신네는 산 적이 없는데 쓰고 계세요? 이런 식으로. 뭐 시리얼 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본사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무조건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보통 대처를 하면은 저희가 컴퓨터 보니까 한 50대 정도 있는데 정품 몇 카피나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저희가 하나도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럼 이번 기회에 5카피 하나 사시죠. 딜을 하죠. 5카피 사면은 문제는 그 다음부터 매출이 필요할 때 주기적으로 찾아오게 되죠. 그게 또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99%, 제 생각에 99%는 채용 공고를 보고 연락이 옵니다. 소프트웨어의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회사라든가 소프트웨어 그 회사가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쓰는 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럼요. 다 알죠. 이제 기다렸다가 갈고리 채우려고 기다리는 거죠. 일부분은. 그리고 개인들은 거의 터치를 안 하는 거고요. 이걸로 뭔가 돈을 벌고 있구나. 빼먹을 게 있구나 하면 그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맨스리님 회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저희 회사는 전혀 상관이 없으시죠. 없어요. 지금 이런 경우도 들어보니까. 죄송해요. 아니. 지금 들어보니까 이 보편적으로 좋은 아빠 되기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되기 쉽지 않다고. 쉽지 않죠. 그러니까. 집에 갔을 때 회사에서 죽었던 만큼 또 죽어야 돼요. 잠은 어차피 못 잤는데 또 한 번 죽어줘야 되는. 사모님이 되게 내조를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포기한 거 아닐까요? 포기한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좀 이혼율이 높아요. 저희 장녀가. 너무 이렇게 직업이 하다니까 일하는 게. 보통 한 몇 년 정도? 보통 평균 결혼 존속 기간 몇 년 정도에서 가장 많이. 너무 참혹한 질문이다. 그렇게는 보기 힘들고 제 주변에도 이혼한 분들 꽤 계세요. 보다 일의 특성상 한 10명 중에 30%? 높다. 네,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물론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죠. 근데 집에 못 들어가는데 사실 또 이혼을 안 하고 저처럼 사는 건 이것도 신기하지 않을까요? 사모님 대단하신 거죠. 집에 그렇게 오래 못 들어가는데. 집에 기다려주는 분이 대단하신 거죠. 항상 감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집에 간다고 또 사실 쉬는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또 계속 써야 되거든요. 회사에서 렌더링 어떻게 들어가는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정전은 되지 않았는지. 그 일하는 사람들 특성상 또 이렇게 딱 퇴근하면 머리에 딱 있고 좀 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그게 같아요. 안 돼요. 아니면 퇴근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없으시겠네요. 퇴근 시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퇴근해서 그 일을 딱 있는 직종은 주로 단순 노무직, 제조업. 물론 오너들은 퇴근해도 고민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이제 월급이 따박따박 잘 나오는 뭐 공기업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퇴근하면 주로 입고 사는 편이죠. 뭐 아닌 것 같으면 나와서 얘기 좀 해주시고요. 공기업 얘기 나와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제가 아는 친구가 펌프를 납품하는 일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펌프 회사에서. 그 친구가 여러 회사에다 이제 관공서고 펌프를 굉장히 많이 쓴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물 푸는 펌프요? 네. 관공서에서 그런 걸 많이 쓴다고요? 특히 전력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이 쓴대요. 전력회사? 네. 왜 그럴까요? 발전소 같은 데서. 열을 식혀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자기 클라이언트 중에서 본사에 계신 분이 보통 그냥 기업들은 펌프를 워낙 많이 쓴대요. 그냥 본사들도 굳이 공장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또 갈아야 되고. 어떤 분은 일이 너무 없어서 잔디를 가꾸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무하시면서 틈틈이 아니 바쁘신데 틈내서 하실 거예요. 아마. 뭐 회사를 위해서. 펌프가 고장 났으면은 협력업체 전화하면 되거든요. 야 펌프가 안 된다. 와서 원인 분석해. 교체하던지 또 나가서 잔디 꼭 깎고. 공익의 목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좋은 이제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한번 대의가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본인이 그냥 좋아서 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럼요. 그 일하라고 돈 주는 건 아닐 텐데요. 절대 그러시지 않을 거야. 근데 직업은 참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다양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일의 강도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다양하고. 진짜 스트레스 이런 부분도 다양하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적성이 중요하지 않나. 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적성이 중요하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 맨스리님은 정말 적성이신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워커홀릭에 빠져 있으면서 거기에 만족하면 되는 건데
자기 워커홀릭이 있으면서 난 이 일이 너무 싫다 이러면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 널널한 게 좋으면 널널한 직업을 선택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그죠? 자기 그냥 머리 쓰기 싫고 계속 물건 지나가는 레일에서 물건만 집어 올리는 일만 하고 싶다. 단순 8시간 동안. 그럼 그 일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게 행복하고. 퇴근하면서 막걸리 하면 난 그게 좋은 거야. 자기마다, 그죠? 적성이 있는 거죠. 맨소리님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저희 회사 식구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요. 저는 평생 할 거예요. 저는 이 일은. 네. 할 자신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워낙 동안이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예? 동안 맞으세요. 뜬금없고요. 인정하겠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진정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걸 떠나서 뭐 좋은 오다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거 아니시겠어요? 그리고 왠지 PD 그러면 사회적인 지위도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왠지 그냥 맞다. 돈 많이 벌 것 같고. 초대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겉포장이 좋다. 저희 직업군에서 이제 저희는 다른 분들의 기업 형태를 영상이라는 비주얼로 포장을 해서 보여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 않더라도 자기의 겉모습을 좀 치장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교복처럼 뭐 공무원처럼 딱 정장을 했어요. 제가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딱 만났어요. 그러면 이런 인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친구 별로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은데? 너무 노멀하다. 너무 노멀한데? 정말 우리 영상을 잘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을 딱 드는 순간 일이 되게 힘들어요. 그게 인정을 받기까지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첫인상에 잘할 것 같아. 개성 있다. 개성 있네. 자기만의 색깔이 있다. 푸르네. 냄새 나면은 이거 서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서 먹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비주얼을 다루다 보니까는 디자인의 영역이 어느 정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좋은 디자인도 많이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명품을 쓴다거나 외제차, 비싼 차를 끄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심하게는 저는 100만 원 초반대 월급을 받으면서 BMW 모으는 사람도 봤습니다. 집이 원래 잘 살겠죠. 그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자기 사치 아닐까요? 월세 살면서. 그냥 BMW 좋아하는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포장한다는 의미는 물론 이런 의미시겠죠. 뭐 이제 영업을 위해서 고객들과 그 클라이언트하고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좋은 차 그리고 자기가 입는 거 좋은 거 입고 좋은 걸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어떤 퀄리티를 그런 걸로 대변하는 거죠. 저 동감합니다. 상당히 그런 게 영향을 끼치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죠? 저희 회사에 일했던 모 감독, 이제 지금은 퇴사해서 안 계신데, 굉장히 패션을 잘 갖고 와요. 잘생겼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면은 누구나 알 만한 모 연예인을 데리고 촬영을 했어요. 촬영을? 광고를 찍었어요. 근데 이분이 끝나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연예인한테요? 여자분이 여자분이 PD님한테? 이 감독한테. 이 감독이 저희 회사를 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이 얘기였어요. 제가 참 속상했던 게,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냐, 이 직업이. 그렇게 허우대만 좋은 직업이라는 거. 좀 면접 때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직업이라고. 그런 표현했을 때 많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분이 한편 좋으면서도 저 여자가 나의 알맹이를 보고 나한테 프로포즈한 게 아니라 나의 껍데기를 보고 나한테 이제 설정 뭐 알맹이가 그랬다면은 기분 좋겠죠. 근데 알맹이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자기는 사실 내실은 많이 썩어 있는데 힘든데 그렇게 많이 벌거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포장만 보고 그런 맛들이 있거든요. 사실 카메라 앵글 안에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모든 수십 명의 스텝이 모여 있고 뭐 모델 한 명이 노트북을 멋있게 딱 쓰는 커피숍에서 쓰는 거 찍고 싶어서 5명의 조명 스텝이 붙어 있고 2명의 지미집 선수가 붙어 있고 카메라맨 5명이 붙어 있고 코디네이터 쭉 뒤에 제 백그라운드에 서 있거든요. 앵글 안에는 멋있어. 모델만 있고 저의 큐사인에 모든 이들은 숨을 죽이고 이런 맛이 있는데 그래서 돌아서면 외롭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왕자의 자리에 있다가 돌아서면
남은 건 빈 껍데기뿐. 광고주는 이거 뭐야? 이거밖에 안 돼. 사실 뭐 그런 욕을 먹었던 적은 사실 없었는데 두 가지 의미로 바라볼 수 있겠다, 그죠? 이 일의 특성상 고객들하고의 어떤 일을 잘 끌고 가려면 오다를 잘 받거나 나의 이미지를 잘 비추려고 하면 과대 포장할 필요도 있는 거고 네. 나의 비치는 모습을 네. 또 한편으로는 하는 역할이 이제 모든 걸 총괄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당히 윗자리에 있다가 막상 이제 나의 다시 현실로 네. 나의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난 참 아무것도 아닌 보통 네. 그냥 그런 거구나. 네. 이런 촬영 허탈함. 현장에 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쵸. 나만 내가 보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사인을 보냈을 때 네. 아니면 다 엄한 걸 찍었을 때 네. 뭐 심하게는 테이프이 안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 뭐 저의 실수는 아니었는데 네. 근데 최종적으로 나중에 그걸 확인하게 되거든요. 테이프를 돌려봤더니 안 찍혀 있어요. 네. 진짜 난감하시겠다 그때는. 그러면은 머리 긁으면서 광고주한테 이야기를 하든지 사실은 이러이러했는데 요거는 이런 식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먹히면은 다행인데 대부분 엄청 욕먹는 거죠. 말은 먹히겠어요. 뭐 제 촬영은 들어가야죠. 네, 그 이게 뭐 재미로 하는 건 몰라도 취미삼아 저처럼 취미삼아 하는 거면 뭐 잡서도 방송사고가 있지만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거지만 이게 뭐 비즈니스면 웃어 넘길 수 없는 거죠. 그럼요. 다 돈인데 그게 그죠. 큰 돈들인데. 네. 어려운 점이 많으시군요. 나름.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네. 반대로 그럼 좋은 점은 보람된다거나 좋은 점은요. 화장실 좀 갔다 와서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네. 그럼 반대로 어떤 게 가장 보람되시는 거예요? 뭐 가장 이런 게 좋다라든가.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저희는 영상에 네. 이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있고 네. 저에게 발주를 내는 사람들이 있고 네. 저희가 있고 네. 세 군데 포지션이 있죠. 네. 이 모두가 만족스러운 영상이 나왔을 때. 그럴 때 너무 해피하다. 근데 그거는 참 힘들어요. 아. 나는 조금 부족했는데 광고주는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있고 나는 만족했는데 광고주가 조금 부족해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셋 다 모두 만족하는 경우는 참 쉽지 않은데 그럴 때 제일 기분 좋고요. 그 예전에 방송물이었는데 문자가 왔어요. 방송 끝나자마자 시간쯤에 너무 반응 좋았다, 고맙다 문자가 왔는데 그분의 윗선에 계셨던 다른 분들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너무 감동적으로 잘 나와서 고맙다. 이럴 때 뭐 결제는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럴 때 참 기분 좋고요. 행사장 같은 경우 제가 행사장에 직접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획은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에선 요런 영상을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광고주가 그게 맞아? 갸우뚱해 하는 경우가 있죠. 서로 이제 가시적으로 지금 드러난 상태가 아니니까는 머릿속에 있는 그림만 있으니까 제가 밀어붙여요. 근데 현장에서 반응이 제가 생각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때 기분 정말 좋아요. 반대일 경우도 있잖아요.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반대는. 그래요? 네, 아직까지 대체로. 못 봤습니다. 네, 대체로. 이렇게 은연중에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요. 승노신다니까. 자연스럽게. 와, 근데 하게 된다? 아니라 그래야 돼. 근데 좋고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스태프들 회식이 있는데 뒤풀이 있는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네, 저 꼭 와야 된다고 연락 올 때. 행사가 잘 됐으니까. 그럴 때 기분 참 좋죠. 결론적으로 보면 모든 얘기가 맨스리님 잘했을 때네요. 그렇죠. 제가 잘했을 때 아웃풋이 좋게 나왔을 때. 결론이 맨스리님 잘해서 칭찬받고 막 전형적인 워커홀릭 스타일이시다. 어떤 일의 결과물에 대해서 진짜. 뭐 이렇게 매출이 막 잘 나오고 이럴 때도 좋지 않아요? 사실은? 단적으로 얘기해서. 근데 별로 일할 것도 없는데. 돈 때문에 일을 한다면 이 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정말 일을 해보니까 앞으로도 그렇고요. 좀 더 돈을 벌어야겠다? 그럼 빨리 지금 직업 바꿔야죠. 그거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럴 때도 좋아요. 이제 모르는 분이 그냥 전화가 뜬금없이 없이 올 때가 있어요. 전혀 모르는 이제 아는 회사인데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을 했다든가 누구한테 소개를 받았다. 이러이러한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1차로 일단 미팅을 빨리 갖는 게 중요해요. 전화상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 워낙 힘드니까 대면해가지고 딱딱딱 얘기를 해보고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렸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돼가지고 못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네. 내지는 저희는 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그런데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으니까는 요 정도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샘플 영상을 드리고 요 정도는 이 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요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그러면은 입찰 들어오십시오. 근데 저희는 입찰은 들어가지 않죠. 저희는 관공서 입찰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렇게 딱 들으면 그런데 왜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왜 진행하셨습니까? 근데 이게 예인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면은 너무 고마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분을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좀 멋있는데요. 네, 전혀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는데 제가 제안서랑 견적서만 드렸는데 제가 윗선을 설득을 해봤는데 도저히 예산이 확보가 안 되네요. 제가 술 한잔 사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라고. 네, 제가 도저히 안 되면은 제가 다른 업체라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기분 좋죠. 전형적인 워커홀릭 스타일이시다. 그럼 어쩔 때 기분이 좋을까요, 그럼? 더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뭐, 저랑 비슷하시네요. 일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포인트가 저랑 굉장히 비슷하시네요. 저도 이제 뭐 제 직업 얘기, 20회, 이 방송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올라가겠지만, 사실 아직 녹음을 안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방송을 녹음해놓고 편집은 나중에 아마 할 거예요. 네. 제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비슷하시네요. 느낌이. 본인은 어떨 때, 우리 작은맨님은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죠? 이쁜 여직원 들어왔을 때죠. 그렇죠. 네,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이쁜 여직원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이쁜 여자 많을 때 행복합니다. 미소 떠나지 않습니다. 못생겨도 여직원이 들어올 때. 남자가 들어오면. 하지만 저는 공과사는 확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퇴근하면 이제 그렇죠. 무섭죠. 무섭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남자가 발견하는 거예요. 퇴근하면 짐승. 근데 그 사적이 아니어도요. 사실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랑 일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안 회장님 어떠세요? 우리 직원분들. 저희는 여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시구나. 좀 어둡죠. 면접을 해서 오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안 오죠. 네. 그분들이 안 오죠. 보고 이제 여성분이 면접을 보러 오면 저는 많은 얘기를 남지 않고 출근하세요라는 부지런히 얘기를 하는 편인데. 더 이상 네, 많이 묻진 질문이 않아요. 필요 없어. 잘 안 오시더라고요. 내가 면접 보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면접 볼 때 이런 질문 항상 해요. 나도 면접을 보는 거지만 당신도 나를 그럼요. 면접 보는 거다. 네. 우리 회사를. 네. 그래서 받은 느낌이 어떻냐. 그 면접 보는 당신이 나를 면접 보고 우리 회사를 면접 보는 입장에서 궁금한 게 뭐냐 물어보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질문을 받아보고 내가 답변해 주면 느끼는 건데 내가 괜한 질문을 했다. 괜한 얘기를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황해 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질문을 던져드리면,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면접 보는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예를 들면 이제 돈 얘기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든가. 네, 괜히 물어봤다. 네, 그리고 거의 다 이제 복지 얘기, 이런 거기 때문에, 거의 들어주기 어려운 복지 얘기 이런 거기 때문에, 괜한 질문을 했다, 내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 저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러면 직원분들이 네. 대부분, 그럼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예요. 대부분 남자시죠? 네. 그리고 업무 특성상. 광고주들이 여성 감독을 이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필드에 나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저희는.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뭐 플랜트 사업 때문에 해외 촬영을 나갈 일이 그 건설사 쪽에서 있었어요. 네네. 근데 담당이 여자 감독이었어요. 근데 아랍권에는 여자가 못 들어가나 뭐 그랬었어요. 그래서 바람에는 뭐 쓰고 당겨야 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입국이 안 됐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다른 감독인가 조감독인가 해결을 했을 거야 아마. 하드한 직업일수록 상황적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상황적으로 선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이 특별히 선호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좀 다른 장르긴 하지만 뭐 김남주 씨만 봐도 얼마나 PD를 잘해요. 넝쿨당. TV를 안 봐서. 네, TV 볼 시간이 없으시군요. TV 안 봐요. 주말에도 나오시는데. 제가 보는 건 뉴스랑 개콘밖에 없습니다. 주말에도 나오시는데. 시간 나시면 꼭 넝쿨당을 좀 VOD로라도. PD로 나오나요? 네, PD로. 드라마 PD로. 외주 제작사 PD로 나오는 능력 있는. 그럼, 이어서, 진짜 그러면, 아까 적성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적성이란 거 어떤 사람들이 잘 맞을까요, 그러면? 편집이나 컴퓨터 그래픽을 하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대해 아주 잘 알아야 돼요.
기본적인 당연한 지식이 거죠. 있죠. 네. 당연한 그거는 거죠. 그 사람의 무기예요. 네. 이게 고장났을 때 손 들고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그런 사람 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네. 그 태생적으로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프로그램 하나만 가르쳐주면은 다른 거 또 알아서 척척척 모르면 오른쪽 마우스 알아서 눌러서 해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어렵죠. 내가 윗사람이 어렵죠. 의외로 많아요, 근데 해보면은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하면 안 되고요. 꼼꼼해야 돼요. 꼼꼼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일단 디테일한 것까지도 잘 챙겨야 되고요. 성격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냉정하게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작품을. 아티스트처럼 내 거를 이거 내가 만들었으니까 정말 잘 만들었어. 근데 광고주나 시청자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제3자 입장에서 정말 냉정하게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어려운 거. 렌더링을 거는데 내가 가진 수십 대의 컴퓨터가 며칠 동안 걸었어요. 근데 불필요하면은 편집해서 딱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아깝지. 이거 내가 몇 시간을 걸려 만든 건데 이걸 왜 잘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동감돼요. 저 잡스도 하면서 이제 게스트분들 모시고 항상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좀 짧게 올렸는데 나중에는 어떤 게스트분들 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좀 자르기가 미안하고 아까워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루즈하게 들리니까 그렇죠. 뒤에 좋은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게 중간에 스탑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네요. 저도 좀 더 냉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잘라야 돼요. 네, 오늘은 한 20분 정도. 최종 편집본을 20분 정도로 만들었어요. 뭐 그리고 저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가정을 포기하는 자세. 그렇게 요구하면 좀 저만 그런 것 같고요. 워커홀릭이시니까. 일을 사랑해야 되고요. 네. 아티스트랑 디자이너는 엄연히 달라요. 아티스트는요. 내가 이 작품을 만들었어. 사갈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요. 근데 저희는 서비스업이에요. 네. 원하는 걸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원하는 걸 기술하진 않지만 그렇죠. 마음속에 있는 거를 저희가 해답을 찾아서 제시를 해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상당히 우수해야 돼요. 내가 왜 이거를 찍었고 내가 컴퓨터 그램을 왜 이렇게 해야 됐는지 고개가 끄덕여지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냥 멋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근데 프로로서 이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왜냐면 그 과정에서 많이 처지거든요. 성격이. 논리적으로 발달하게 어쩔 돼요. 수 없는 비즈니스 구조 쪽에 점점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공중파 프로덕션이랑 저희 같은 프로덕션은 엄연히 달라요. 장르가. 네. 저희가 공중파 못합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TV 광고. 아니요. TV가 말고 뭐 해피선데이 그런 거 저희 못 만듭니다. 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50분짜리 저희는 만들 재량이 안 돼요. 네. 생리가 달라요. 네네. 그분들 역시 저희 장르를 못 해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어떤 회사가 있어요. 이건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아요. 대한민국에. 네. 모두가 그들의 작품을 활용하고 있어요. 얼핏 들어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엔지니어링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모두가 쓰고 있다? 네. 네. 그 회사에서 홍보 영상을 예전에 만든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런 회사들의 홍보 영상은 오로지 포트폴리오밖에 없어요. 우리 이거 만들어. 왜? 워낙 뛰어난 걸 만들었으니까는. 우리 이거 만들었어. 그걸로 딱 끝나요. 홍보 영상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최초로 만든 홍보 영상이 포트폴리오를 나열했던 순서대로 쭉 나열했던 네. 우리는 이런 장르에서는 이거 만들고 이거 만들었다. 이런 홍보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리뉴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새롭게 이제 새 버전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새 버전은 또 역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네. 홈에서는 이게 제일 좋으니까. 그런데 이 영상이 당시에 이제 어떤 방송국에 계시던 분이 퇴사를 해가지고 이 영상을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게 뭔지? 수주를 받은 거예요. 오다를 받았다. 네. 그런데 자기가 봐도 포트폴리오거든요. 포트폴리오로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만들겠다 딱 얘기했더니 광고주가 야 그러면 먼저 우리가 만든 버전이랑 뭐가 달라? 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기서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넣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일명 VR 스튜디오 같은 거, 버추얼 리얼리티에
일기예보 할 때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에서 주변 다 가짜로 이거를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자를 써서 앞에 멘트를 치고 포트폴리오 나열하고 엔딩으로 그 사람이 치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가자. 근데 이런 방식에 큰 문제점이 있어요. 이 모델이 그 회사의 얼굴이 돼요. 이 설명을 장동건이 하는 순간 장동건급이 되고요. 안 회장님이 하는 순간 안 회장급이 됩니다. 한지 차이. 후자가 좋을 수 있다. 어쨌든. 네. 농담이 지나치세요. 정색을 하시면서. 또 침 넣을 땐 침 넣으시면서 가시네. 그럼 여기서 결국은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드롭을 했어요. 이 감독이.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배회를 하다가 저희 회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자, 진행이 여기까지 됐으니 맡아주셔야겠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딱 봤더니 포트폴리오로 그냥 끝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근데 모델을 앞뒤로 넣어놓은 거예요. 제작비는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분한테 이건 아닙니다. 모델 빼야 됩니다. 모델에 들어갈 돈을 차라리 다른 데에 써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윗분을 설득하기가 싫은 거예요. 힘든 거죠. 윗분들이 워낙 고지식한 분들이었어요. 안 됩니다, 감독님. 이대로 가야 됩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서 결국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얼굴을 알만한 모델 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 대표성을 띠기에는 좀 부족한 제작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분을 데리고 찍어서 백그라운드 컴퓨터 그래픽 썼죠. 합성했죠, 편집실 가서. 모델로 나갔죠. 스튜디오 촬영 비용 들어갔죠. 몇백 깨졌습니다. 첫 번째 시사를 딱 했는데 높은 분이 모델을 저분인 이유는 그분이 미리 알아요. 모델이 저분인 이유는 제작비 때문인가요? 네, 제작비 때문입니다. 본인이 봐도 아니거든요. 다 날라갔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처음에 만났던 그 감독이 이러면은 저희가 처음 만든 거랑 뭐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밖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숨 물러나면서 그럼 다른 걸 넣게요. 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신을 지켰어야 돼요. 일순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이제 뭐 여기 오다를 받기 위해서 인규면식으로 넘어가서 결국은 더 큰 하자가 생겼다. 그러니까 아웃풋에 대한 확실한 내 자신의 논리가 있어야 되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딱 타당하게 들어가야 돼요. 저는 좀 이런 모호한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 오다를 주는 입장 그리고 오다를 받는 입장에서 예전에 누가 그랬더라? IT 편에서 우리 야매님이 그런 얘기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고객은 A라는 걸 원하는데 만드는 하청을 받는 오다를 받는 입장에서 B가 맞습니다. 네. B로 하셔야 됩니다. 네. 라고 고집할 수도 있지만 네. 사실은 비즈니스니까 네. 고객이 A라고 얘기하면 네.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네. 라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지금 일리 어떻게 있습니다. 보면은 상반되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상황에 따라서 두 쪽 얘기는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일을 진행하면서 컨택을 하는 사람은 담당자예요. 광고주의 네. 담당자. 네네. 그분의 비율을 맞출 거냐, 네. 맨 윗분의 비율을 맞출 거냐. 네. 결정은 맨 윗분이 내립니다. 그렇죠. 맨 윗사람 그렇기 맞춰야겠죠. 때문에 이 담당자가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면은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피곤해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윗분이, 임원분이 네. 콕 집어서 날려. 네. 그런 문제가 생기죠.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그 담당자분이 굉장히 저희만큼 내지는 저희 이상으로 잘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모 공사에서 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연락이 왔어요. 회사 소개서 좀 보내주십시오. 뜬금없어가지고 메일이 딱 문자로 왔어요. 네. 회사 소개서를 보내드렸어요. 네.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좀 미팅을 가졌으면 좋겠대요. 미팅을 봤는데 공사하면 이제 예전에 공무원이었던 회사에서 딱 공사로 바뀐 회사였어요. 네. 네. 그럼 다들 정장하고 여름이었는데 반팔 정장, 넥타이 안 매신 분들이 딱 그런 분위기인데 어떤 한 분이 상당히 멋있는 양복을 딱 입고 계세요. 네. 팔찌도 딱 차고 목걸이 딱 하고 네. 헤어스타일도 멋있고 딱 봐도 느낌이 있어요. 네. 그분인 것 같아요. 딱 가서 인사드렸어요. 최 PD님이시냐고. 네. 제가 영상을 이런 걸 만들려 합니다. 네. 방향은 요렇고 딱 명쾌하게 짚어주셨어요. 네. 제일 힘든 경우가 다 열려 있어. 마음대로 제안해. 이런 경우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담당자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러면은 서로가 헤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근데 이분은 딱
정해진 룰이 있었어요.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서쪽 방향으로 갈 거야. 여기서 디테일한 거 너희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을 해줘. 그래서 업체를 그때 3개인가 4개의 경쟁 PT를 붙이셨어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이분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연락을 주셨나. 근데 저희를 어떻게 하셨나요? 그랬더니 이분이 좋은 업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는데 이분은 유명한 광고 대행사에서 계시다가 거기 홍보팀 팀장으로 옮기신 분이었어요. 주변에 아는 분들한테 홍보 영상을 만들었던 분들한테 다 수소문을 한 거예요. 야, 업체 2개씩만 추천해줘. 그럼 수십 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이 중에서 2개 이상 크로스된 업체를 찾았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은 A, B를 추천해주고 다른 사람은 B, C를 추천해서 그거는 A, C 날리고 B만 딱 남겨요.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쫙 추린 다음에 회사 소개서를 받은 거예요. 이 중에서 요 회사가 우리 걸 잘하겠다. 딱 초이스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노력 많이 하셨을까. 치밀한 분이다. 그분이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 정도로 노력은 해줘야 좋은 퀄리티가 나온다는 거죠. 담당자가 나는 모르니까 알아서 해. 커뮤니케이션도 도움을 안 주시고 제작 생각하는 것도 도움을 안 주신다면 일상생활은 그런 게 많죠. 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좀 어떻게 좀 쉽게 좀 해주세요. 깎고 났는데 묶어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왜 멋있잖아. 미용사가 봤을 때는 쉽게 잘라서 비교적 어울리게 해주는 것 같은데 자기가 봤을 때는 스타일을 잡아줘야 되는데. 근데 사실 미용사 입장에서 또 딱 손님이 앉아서 비록 얼굴은 장동건이 아니더라도 나 장동건 저 스타일로 해주세요. 그러면 어쨌든 하기는 쉬운 거 명쾌하게 나오긴 나오는 거죠. 얼굴하고 매칭이 됐든 안 됐든.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되긴 하는데 장동건처럼 보이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좋은 미용사는 프로의식 있는 미용사는 그거보다는 고객님 얼굴형이 요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스타일 하시죠. 이렇게 한번 권해볼 수 있는 게 최소한 프로의 설득이 돼줘야죠. 설득이 돼줘야 되는데 무식하면 무식할수록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그 오해와 편견에 대한 얘기를 좀 또 해보고 싶은데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르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큰 오해와 편견이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계신 분, 하시는 분, 맨쓰리님 입장에서 일반인들은 이런 편견이나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특별히 없으면 패스하고요.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죠. 모델들이랑 다 친한 줄 압니다. 연예인들이랑 다 친한 줄 압니다. 프로덕션 이러면 아무래도 연예계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죠. 특히 CF 이런 거 찍으면 연예인이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썸씽이 있지 않을까. 맨쓰리님은 또 장르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예인을 만날 기회도 있지만 굉장히 친한 줄 알고. 그 오해와 편견 그리고 앞날이 창창한 줄 알죠. 그것도 이제 좀 잘못된 건데요. 제가 이게 여기에 들어가야 될 다음 이야기랑도 마찬가지긴 해요. 제가 예전에 모 대학교 방송아카데미에서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학과가 인터넷 방송학과였어요. 그때 인터넷 방송이 막 붐을 일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에서 인터넷 방송이 세상을 바꿀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많은 학교들에서 그런 학과를 만들었어요. 아카데미 들어오고.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물론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런기도 한데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그거는 그냥 하나의 미디어일 뿐인 거예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포르노가 나가도 되는 거고요. 인터넷이라는 미디어를 통해서 영화가 나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특별히 인터넷 방송을 가리킨다. 이거 갸우뚱한 거죠. 방송일을 가리킨다. KBS에서 방송일을 가리킨다 쳤을 때 송출을 가리키나요? 그건 송출 담당하는 사람이 배우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인터넷 방송학과는 다른 학교도 다 똑같았어요. 모든 프로세스를 다 배웠었어요. HTML부터 프로그래밍부터 플래시 좀 애매하다 그죠? 촬영 CG 이걸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를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동안 이 학생들이 다 배워요. 제가 2기 때부터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가르쳤는데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3기 때 학생들이 더 늘어나고 학생들이 더 다양해졌는데 회사에서 보낸 분들도 계셨어요. 모 은행에서 인터넷 방송이 앞으로 유명할 테니 확인 교육을 보낼 거. 모 자동차 회사에서 나왔고. 근데 좀
가슴이 아팠던 한 분이 계셨는데, 헬기 조종사였어요, 이분은. 네. 그래서 말레이시아선가, 네. 이제 제대하고 나서 말레이시아에서 헬기 조종을 하셨는데, 방송국 헬기를 조종을 하셨어요. 근데 왜 오셨을까, 헬기 조종하는 거? 근데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 직업이. 방송 일 하는 사람들 자체가. 멋있어 보여. 근데 대한민국을 보니까 인터넷 방송, 그 IT가 그렇게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인터넷 방송이 막 뜬대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접고 들어오셨어요. 가던 일을 접고. 하던 일을 접고 들어오셔서 자기 인터넷 방송에 꿈을 갖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네. 저희 커리큘럼에 있는 분들 나가면은 갈 데가 없어요. 왜냐면은 제가 인터넷 방송국 사장이라면은 네. 촬영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은 촬영을 배운 분을 뽑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촬영에 맛만 본 분들을 뽑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HTML 필요한 분이 있으면 HTML 전공한 분을 뽑을 거예요. 이분들이 받은 수업은 인터넷 방송국 사장님들이 받을 수업인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는. 근데 제가 3기 때 수업을 하다가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그래서 칠판에 나와가지고 칠판 앞에서 설명을 하다가 뭔가를 하다가 펜을 딱 내려놨어요. 제가 오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졸업해서 인터넷 방송국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눈들은 초롱초롱합니다. 제가 사장이라면 저 여러분들 안 뽑습니다. 똑같은 얘기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방송국 사장이라면 여러분들 뽑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서 인터넷 방송국 사장이 될 분들입니다. 만약에 거기 직원으로 취업할 분 계시다면은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아카데미에서 수업료를 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시간이라도 세이브 하십시오. 정말 그 다음날 3분의 1이 안 나왔어요. 그 다음날부터 인원수 팍팍 줄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3기로 학과가 폐지됐습니다. 학교에서는 무지 싫어했겠네요. 무지 싫어했겠죠. 저 돈 못 받았죠. 그 뒤로 이제 수업이 없어졌으니까. 네, 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되게 종이로우시더라. 그런데 지금도 그런 악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컴퓨터 그래픽 물론 중요합니다. 문화 컨텐츠 증원이라는 데도 생겼고 대단히 미래가 창창한 직업일 것처럼 소개를 하는데 물론 그런 데도 있습니다. 100명 중에 1명 그런 사람 태어나겠죠. 근데 너무 부푼 꿈을 안고 뛰어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분들은 너무 좀 냉정한. 근데 냉정하게 보려면은 이 사업에 들어가 봐야지 알거든요. 선배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저 같은 이런 방송 들어보고 한 6개월 발 담가 보시고 아니면 발을 빠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많은 공부, 많은 가방끈을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자기가 할 일이 실제로 내가 이 일에 뛰어들면 어떤 게 필요하구나,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좀 더 냉정하게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 대학 과정이라는 게 현실성 떨어지는 강의도 너무 많고, 예를 들어서 내가 사회체육학과인데 사회체육관 비유가 적절하지 않네. 무서우신가요? 아니.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했던 의류 디자이너 편, 누가 의류 디자인 의상학과를 다니는데 의상학과를 졸업해서 디자인으로 일할 친구도 있을 거고, 의류 회사에 영업으로 일할 친구도 있을 거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가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면 모호하게 4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필요한 것만 사실 들어도 되는 거고. 너무 많죠. 4년을 어떻게든 학교 입장에서 채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등록금 뽑아야 되니까. 돈 벌어야죠. 교양 과목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너무 잡다한 것들이 많은 거죠. 불필요한 것들도 많고.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기 초중 고등학교 교육 자체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목적으로 그런 교육이 되고 그렇게 커왔잖아요. 근데 물론 저는 대학교에서 교양 과목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교양 과목은 나름대로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인터넷 방송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 회사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그림만 보고 있다고 그러면 회사 입장에 쓰기 어렵죠. 그 어떤 특정 부분을 잘하는 사람을 당연히 뽑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하는. 근데 이게 오해와 편견에서 이 얘기가 나왔던 이유가 사실 저희 직업이 주변에서 만나기는, 저는 당연히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두 분 같은 경우 저희 직업을 가진 사람이 흔치 않을 거예요. 저는 살면서 거의
거의 처음 뵈는. 저희 와이프 친구나 뭐 저희 애 초등학교 주변에 부모님 직업을 봐도 저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거의요. 네. 근데 미디어에서는 대단한 뛰어난 직업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딱 와이프 친구들 만나서 인사를 하거나 그러면은 뭐 대단한 줄 알죠. 그런 것도 이런 미디어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근데 제가 보기엔 대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거 대단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는데 이제 자기 일에 대한 진정성에 그렇죠. 대해서는 네. 대단하다. 네. 근데 이제 역시 그냥 보기에는 좀 포장되어 있는 면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 동감합니다. 말씀하신 그렇군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어린 친구들이 이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어릴 때부터 좋은 영상을 많이 보고 그런 것도 영상은 차라리 도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테크닉적인 거요? 아니요. 테크닉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러면은요? 아이디어는 저도 그런데 뭐 이 병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병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키워드를 하나 뽑아내야 돼요. 이거 상큼함으로 뽑아낼지 상큼한 음료 이렇게 뽑아낼지 감동스러운 맛 이런 표현을 뽑아낼지. 근데 이거는 일주일을 고민해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2시간 만에 후딱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지난 세월에서 함축된 뭔가에서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이제 듣고 그래서 굉장히 다방면의 경험을 해야 돼요. 영상을 한다고 해서 영상만 해서 뭔가 해답을 찾으려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해외 책 중에 일본 책 중에 모노라는 잡지가 있어요. 모노라는 잡지가 이게 한 달에 2번이 나오는데 별의별 잡다한 프로덕트가 다 소개돼요. 여기는. 뭐 특집이 한번 매번씩 기획물이 들어가는데 롤러브레이드. 그럼 표지에 또 롤러브레이드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일본 책은 거꾸로 넘기잖아요. 청바지 광고도 막 재밌는 거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청바지 막 있다가 롤러브레이드가 딱 나오면은 세상에 별의별 롤러브레이드가 다 소개돼요. 그리고 새로운 전자제품 소개 쭉 별의별 뭐 자동차부터 다 소개해주는 잡지가 있어요. 모노라는 책이 있는데 음료를 공부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도저히 안 떠오르면 그 책을 보면은 롤러브레이드를 보다가 여기에서 답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그런 경우. 저도 제 사수였던 분한테 배운 건데 제가 답답해서 이런 질문, 아이디어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차라리 다른 일을 해.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구구장창 몇 시간 동안 산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인풋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런 잡지 막 보다 보면은 영상은 영화를 한 편 보면 2시간 후딱 가야 되잖아요. 근데 빨리 캐치를 해내야 되면 그런 인풋이 빠른 책자 같은 데서 보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좋은 조언이네요. 기본적으로 백데이터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끔 이제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캐치할 때는 다른 비즈니스, 다른 쪽에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나는 뭐 좋은 서비스인가를 뭔가를 만들고 싶은데 뭔가 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뭔가 제 고민은 하지만 잘 떠오르진 않지만 다른 업계에서 어떤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으면 저게 접목해서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반짝일 때가 있기도 하고 그죠. 다른 데서 쳐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거의 근데 얘기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다른 거는 저보다 얘기를 좀 잘하신다. 저보다 잘 정리하신다. 잘생겼다. 본인이 얘기해놓고도 많이 웃으시네요. 우리 아내랑이 여기서 물러서지 않으시네. 저는 뭐 저의 외모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어디서 나온 자? 제 코에서 나온. 농담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파티 때 오시고요. 아마 파티가 지나갔겠구나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 저희가 아마 마무리를 할 때가 좀 됐는데 마지막으로 이 업을 준비하는 분들한테 좋은 일이라면 벌써 다 했을까요? 웬만큼 얘기 중에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웬만큼 다 들어가 있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뭐 조언을 좀 주시죠. 특별히 없으면 마무리할까요? 그냥? 아니요, 특별히 얘기를 하죠. 예. 변호사가 지금 많이 배출이 되고. 대한민국에. 네.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가 예전 같지 않다.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의사도 그렇고요. 근데 저희 직업만큼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거기는 최소한의 라이센스가 존재합니다. 라이센스가 없으면은 나라에 허가를 해줘야 하면 그 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직업군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불법 소프트웨어를 산다면 당장 컴퓨터 한 대 놓고도 내일부터 사업자를 내고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엄청난 포화 상태예요, 지금 이미. 잘하건 못하건 떠나서. 그렇죠. 많다.
서로의 살을 긁어먹을 대로 긁어먹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제 좀 가격 경쟁력이고요. 네. 흔히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회사 퀄리티 좋아. 네. 근데 퀄리티 좋다는 기준은 같은 1억에서 더 퀄리티를 뽑아내는 게 퀄리티가 좋은 거죠. 네. 1억 예산에 1억짜리 영상을 만든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을 가격을 허물었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네. 이 집이 실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어적으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고 서비스 정신도 있어야 되고 정말 무서운 이 일에 뛰어들 사업자로서 뛰어든다면 근데 언젠가 뭐 작업자로 뛰어들었다가도 언젠간 사업자가 주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각오를 하고 뛰어들어야 된다고 그만큼 봅니다. 시장이 녹록하지 않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쉬울 수 있으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각오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네. 그렇군요. 네. 1군에 계신 분이 그런 네. 얘기를 하시니까 2군 그 밑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저희 1군이라는 게 돈으로 1군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웃풋으로 1군이라는 네. 소식이고요. 네. 모르죠. 물론 돈은 저 어디 변두리 사시는 분이 더 많이 벌 2군, 3군이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이 방송 듣는 3군 분들, 아이고, 너 그래라. 나는 벤츠 타고 다닌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결혼 웨딩 동영상만 찍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돌잔치 이벤트 영상만 찍어서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쪽이 돈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그런 분들도 좀 오셔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얼마나 버는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잡수다 나오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소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후련하기도 하고요. 네. 되게 나오는데 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러셨겠죠. 얘기하시는 거 보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있는 업을 까야 되니까 네. 제 자신도 까야 되는 거고 네.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는 것 같기도 하고 경쟁사들한테 욕먹을 것도 생각하고 광고주한테도 이 자식 누군지 걸리면 가만 안 둘 거야. 사찰 들어오는 거 아니야? 사찰? 두려움도 있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기도 하고요. 일부 두려움도 있는데 편집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네. 이 업이 앞으로도 해외 진출해서 네. 대한민국 참 영상 잘 만드는 국가다 이런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고 두 분 만나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처음 뵙긴 했지만은 우리 맨스리님이 얼마나 프로의식을 가지고 십수년간 해오셨는지 그 진정성이 느껴져가지고 꼭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굉장히 교훈이 된 시간이었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셔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나중에 큰 거 하나 하실 것 같아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네. 갑자기 진행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지금 보니까. 진행을 좀 같이 해달라고 불렀는데 말이야. 사전 교육이 없었나요? 우리가 이런 식입니다. 갑작스럽게 와서. 소감 한마디 갑작스럽게 오셨는데. 네, 그냥 놀러 온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요. 그게 맞죠. 그렇게 오셔야 영상 프로덕션을 되게 생소한 분야라서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근데 너무 개인적으로 좀 알찬 시간이 됐고, 뭐 이런 부탁 좀 그렇긴 하지만, 혹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 영상. 그런 거 안 하신다니까. 그런 일 안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죄송합니다. 나도 즐겁게 또 잘 있다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잡수다. 네. 22번째 이야기 영상 프로덕션 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